열린 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토마토TV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IT 부품 쪽으로 추천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은 추천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좀 규모는 좀 줄어든 그 모습이고요. 화학 섹터의 종목군들도 보입니다.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이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비중,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56% 비중이고요. 코스피는 44%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상으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종이 여전히 많고요. 오늘은 운송, 장비, 화학, IT 하드웨어가 나란히 13%대 비중으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네, 한화케미칼을 오늘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에서의 좀 대장주 중심으로의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군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면서 단기 저항권에 좀 위치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섹터 연관 섹터들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이제 화학 섹터와 어느 정도 동행성을 보여줘 왔었던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 쪽은 올해 계속 이제 관심을,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장이 이제 색깔이 변해가지고 2,000포인트 위쪽에서의 다시 박스권 돌파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의 어떤 그 저평가주들 위주의 그런 흐름과 또 삼성그룹주 위주의 흐름에서 앞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주 위주의 어떤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이냐, 또 이제 태양광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섹터는 이제 하반기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본격화되고요. 특히나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원가 개선의 그 효과들이 이제 차츰 1분기부터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올 또 한 두어 달 전에 GDR 발행을 했죠. 대규모 GDR 발행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미 이제 GDR 발행에 의한 주급 납입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악재 반영은 다 된 상태에서 재무구조의 어떤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지금 가격대가 18,000원 부근대면은 4월에 그 GDR 발행 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대규모 주급 납입을 했었던 그 당시의 가격대에 지금 근접하게 와 있거든요. 이 자리라고 하면은 어제 이제 부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 가격대 왔으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격대는 외국인들이 지켜주는 가격대다, 이런 관점에서 현 가격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대로 지금 태양광 쪽 괜찮습니다. 태양광 쪽은 또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유화 쪽은 실적이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화학 업황 자체도 좋지가 않고 폴리시리콘 쪽도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화 쪽의 이 실적 부진 좀 계속되지는 않겠습니까? 유화 쪽의 실적 부진은 일단 2분기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부분이 그동안 워낙 안 좋았었던 것이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화 섹터라든지 이런 쪽도 그래도 선방을 좀 해줄 것이다라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태양광 쪽에 선전에 힘입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가는 지금 바닥권입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길어지진 않을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금 하락 쐐기형 형태에서 하단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쐐기형의 상단 채널 그 자리에서 조정을 살짝 받아주는 흐름이고요. 아직은 역배열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모습은 아닌데 다시 한번 61선 위쪽으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한 2만 500원 정도 내외에서 좀 조정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던 2011년도 당시에 그 실적을 내년 정도면 상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져갈 경우에는 한 2만 원 후반대까지 한 2만 7, 8천 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2만 7,5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만 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17,000원 이하시에는 손절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21선, 61선의 단기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지만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좀 대비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점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수급이에요.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에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제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매수 전환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매도의 일단락이라고 좀 봐도 되는지 여부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관의 일단 수급이 한 4월 중순부터 5월 말경까지는 굉장히 그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평균 단가를 보면은 18,000원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것을 GDR로 이제 해결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공매도가 일단 일단락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그 한 차례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반등이 있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약화되는 이런 자리 18,000원 자리는 지금 기관들의 어떤 최근 한 2달 정도의 어떤 평균 단가 정도,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강한 매도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라크 내전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하나그룹에는 조금 안 좋은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비교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는 오늘 어제부로 좀 종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시장에서 비싼 종목을 좀 봐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뭐 지금 퍼밸류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비싼 종목에 해당이 되진 않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싼 종목보다는 턴어라운드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은 그런 시장이 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의 뭐 잔잔한 파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파동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손절폭을 좀 넓게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케미칼을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대투증권 은평 지점으로 가보죠.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예, AP 시스템은 반도체 장비 및 OLED 장비 제조업체로 매출 구성이 100% 장비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2년 만에 그 OLED 태블릿 PC인 그 갤럭시 S 탭
갤럭시 탭 S 출시와 하반기 갤럭시 노트 출시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줄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가동률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전망에 따라서 동사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투자로 인해서 동사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서 차세대 OLED 투자가 지연이 잠깐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우려감이 중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달 들어서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건설한 신규 OLED 공장, 즉 A3 라인에 쓰일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됐고요. 올 하반기부터 A3 라인에 쓰일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후에 내년 2분기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갈 예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체크 포인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라인 장비를 598억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는 최근의 매출액 대비해서 23.5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APC 시스템의 전환 사채 275억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는 최대 주주로 부각한다는 점도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2016년도 2월에 11일자 만기로 275억 3,080만 원인데요. 전환가가 7,567원입니다. 전환 주식이 363만 8,271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은 좀 1분기에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주가도 이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 획기적인 좀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억 2,1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92.3%가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이 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9%가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이 A3 신규 투자가 2분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전략 모델은 갤럭시 X6 그리고 갤럭시 노트 5에 OLED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A3 장비 쪽에 발주를 해야 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전망치는 전년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한 4일 중에서 3일 연속 8만여 주 순매수를 했다는 점을 이제는 주식이 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간의 수급이 유입이 되기만 한다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다시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의 턴어라운드가 좀 필요한 구간이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61선, 121선의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살펴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가가 9,950원입니다. 전일 종가가 8,640원인데요. 6월 9일자로 그때 주가가 8,970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를 한다면은 고가인 9,950원까지도 가능한 만원대 진입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업황이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근 저가인 8,080원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가 됐네요. 지금 4일 만에 강세로 전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섰습니다. 기관의 수급마저도 돌아줘 준다면 위쪽으로의 가능성 조금 더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현 차장의 관심주 AP 시스템부터 살펴보죠.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 가격 8,08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7,500원, 손절 가격 17,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